본체 작업하기 전에 2D 내용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시공구 부품의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문선의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수문선이에요. 즉, 이 점선으로 돼 있는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즉 이 물건 뒷면에 어떤 수문 형상이 더 존재를 하는데 그 수문 형상의 내용물의 속이 비었어. 텅 비어 있다고. 그런 형상이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뭐 형상이 툭 튀어나온 형상이 안 보이게 뒤에 가래쪽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수문 형상이 존재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게 이 점선, 즉 수문선입니다. 수문선의 모든 형상을 다 파악하시려면 관련 투상도를 다 보셔야 돼요. 자, 이 숨어진 형상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사이즈는 알 수가 있는데 깊이와 크기는 알 수가 없죠. 크기는 관련 투상도를 보시라 그랬어요. 투상도는 다 수평 혹은 수직하게 연결하면 이어지는 거죠. 파이 10짜리로 비어있는 형상이 있네요. 깊이 얼만큼? 5만큼 비어진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5.5파이 밑에 어떠한 원이 있는데 원의 사이즈는 10파이고요. 또 비어져 있는 전체 높이는 5만큼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5만큼 비어져 있는 텅 빈 형상이 있다는 게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해당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투상도까지 다 보시는 게 필수다.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도면 그릴 때 사실은 전체 단면 혹은 반단면이 된 상태에서의 투상도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죠. 여기를 정중앙으로 딱 갈라서 반단면도 혹은 전단면도를 그리는 게 일반적인 투상도법의 기초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맞고, 현재 이쪽 그림을 단면을 하게 되면요, 단면을 해서 단면도로 보게 되면 해칭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떤 형상도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정중앙에 무슨 형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형상들은 정중앙에 있는 형상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은 반단면 했을 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해칭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 이런 형상들도 다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고요? 이때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분 단면을 해주신 경우에는 정중앙에 있는 형상이 아니더라도 속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어떤 빈 형상이 있는지 위치에 관계없이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요, 단면이 전체 단면이 안 돼 있고 부분 단면이 돼 있는 경우에는 정중앙에 있는 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중앙에 있는 형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상인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부분 단면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도면과 같이 딱 절반을 갈라서 단면을 했을 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그런 형상들은 부분 단면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2D 답안 도면을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투상도를 그리실 때, 이런 2D 답안을 그리실 때 최대한 수문선은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최대한 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3D에서 2D화 하면 막 완전히 수문선 천지거든요. 이거 다 놔두게 되면 보는 사람도 너무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실제 외형선의 외형 내용만 알아야 되는데 수문선이 막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런 형상은 간단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본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은선 처리를 해서 2D 도면을 하면 외형선보다 속에 수문선이 더 많아. 뭐가 어디에 있는 수문선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수문선은 다 치워주셔야 됩니다. 진짜 형상 파악에 필요한 해당 수문선만 딱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런 수문선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수문선으로 표현하는 거 억제하기 위해서 부분 단면을 통해서 필요한 형상만 딱 표현해주고 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수문선들을 막 많이 쓰시면 난삽해서 그 도면은 못 써요.
아셨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수문선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수문선 막 나오게 되겠죠? 이 지저분해서 못 본다고 그래요. 수문선 표현해 줄 필요 없이 중심선만 하나 딱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관련 내용은 여기서 보겠죠. 어느 투상도 하나에라도 나와 있으니까 수문선을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수문선에다가 치수 기입해도 돼요? 수문선에다 치수 기입 안 해요. 수문선 자체에 치수 기입 안 합니다. 즉 치수 기입이 필요한 부분은 부분 단면을 해서 이렇게 정확히 외형선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문선에는 치수 기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거의 없죠. 그래서 부분 단면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문선은 최대한 억제하세요. 정말 형상 파악에 필요한 그 내용이 아니라면 수문선, 불필요한 수문선들은 3D에서 2D화 하셨더라도 다 지워주세요. 형상에 꼭 필요한, 거의 외형선 위주로 그리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에 숨어있는 형상인데 정 가운데 딱 오지 않으면 부분 단면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기입할 때요, 반드시 중요한 거는 전체의 폭, 전체의 높이, 그 다음에 전체 두께,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감점 처리됩니다. 중복 치수 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폭이 하나는 9, 하나는 5예요. 여기 더하면 얼마죠? 14죠. 이렇게 했는데 최종 전체 높이도 또 입력했어. 이건 중복 치수도 아니다? 중복 치수예요. 감점입니다. 감점돼요. 그런데 가로 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 쳐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가로가 쳐 있으면 중복 치수가 아니에요. 얘는 치수 기입 안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14하고 5만 치수를 기입해 준 겁니다. 즉 가로를 쳐줬으면 얘는 치수 기입, 중복 치수 기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참고 치수라고 불러요. 참고만 하시라 이 얘기예요. 9라고 하는 건 참고 치수, 가로 속에 넣었으면 참고 치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치수 기입할 때의 원칙은 가공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가공하려고 지금 도면 뽑은 거잖아요. 가공하거나 혹은 완제품을 검사할 때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그린 거잖아요. 가공하거나 검사하는 사람이 치수를 계산해서 쓸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근데 14하고 5만 딱 써놓으면 이거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14 빼기 5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계산이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엔 계산기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14 빼기 5 8이네? 그러고 8이라고 해서 가공 잘못해올 수도 있고, 아니 검사하는 사람이 오케이 NG 때릴 때 야 이거 NG야 막 이런 식으로 잘못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헷갈리지 말라고 참고하세요 라고 딱 넣어주고 가로에다 넣어주면 얘는 중복 지수 처리가 아니에요. 시험 볼 때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설계자가 이런 식으로 배려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얘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요 필수 치수 전체 높이와 그 다음에 해당 형상의 치수까지만 표현을 해주셔도 감점은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만든 도면으로 실제 가공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만 보고 끝이잖아요. 가공할 게 아니니까 이게 가공하는 사람이나 검사하는 사람이 이거 치수 보고 헷갈릴까 안 할까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 치수로 넣어주실 때는 중복 치수 처리가 안 되니까 꼭 필요한 치수 넣어주실 때는 가로 이용해서 참고 치수 활용을 하시도록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치공구 작업하실 때는 이런 형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모서리 있는 부분에 이런 형상은 뭐냐면 기름홈이거든요. 어떤 형상을 조립을 해서 조립을 하면 기름 때문에 딱 붙어가지고 미끄러지든지 아니면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다 이 기름 다 맨질맨질하게 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기름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홈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무슨 규격집을 찾아서 시험 볼 때 규격집을 찾아서 적용하고 그럴 항목은 아니고요. 문제지에 자로 돼서 그 사이즈대로 그냥 원 그려주시고 돌출 컷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찾을 규격이 없이 얘는 기름 빠져나가는 홈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작업이 수월하겠죠. 3D 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2D 작업하는 내용 좀 필수로 좀 알아둬야 되는 항목 알아보았습니다.